나는 서울 외곽의 조용한 골목 끝에 자리한 오래된 단독주택에서 태어나고 자랐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듯한 동네였다. 좁은 골목길 양옆에는 담쟁이 덩굴이 타고 오르는 낮은 담장과 오래된 나무 대문들이 줄지어 있었고, 담 너머로는 감나무와 살구나무가 계절마다 열매를 맺었다. 어릴 적 나는 저녁 해가 질 때까지 골목에서 숨바꼭질을 하거나 친구들과 구슬치기를 하며 놀았다. 어머니가 대문을 열고 하은아 하고 부르는 소리에야 비로소 집으로 돌아오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친구들은 각자의 길을 가고 나도 바쁜 어른이 되어 그 시절의 웃음소리를 점점 잊고 살았다. 그러던 어느 봄날 토요일 오후 나는 집에서 옷장을 정리하다가 창밖에서 들려오는 웃음소리에 시선을 돌렸다. 호기심이 생겨 분리수거 봉투를 들고 대문을 나섰다. 골목 한가운데에 임시로 배드민턴 네트가 설치되어 있었고 젊은 남녀들이 모여 게임을 즐기고 있었다. 낯익은 얼굴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준호였다. 어린 시절 나와 함께 이 골목을 누비며 놀던 말랐지만 언제나 장난기 가득했던 그 소년. 오랜만에 본 그는 키가 훌쩍 커 있었고 어깨는 넓어졌으며 티셔츠 사이로 드러나는 팔선이 성숙해 보였다. 그러나 내가 그를 알아본 건 변함없는 장난스러운 미소 때문이었다. 오, 하은이 아니야? 여기서 다 보내. 그가 라켓을 내려놓고 다가왔다. 이 동네 뜬 줄 알았는데. 아직 살고 있어. 그냥 바빠서 잘 못 나왔을 뿐. 그럼 잘 됐다. 우리 게임 같이 할래? 내 실력 아직 살아있지? 나는 일부러 팔짱을 끼고 미소 지었다. 나 이제 못할지도 몰라. 내가 못하면 내가 라면 사줄게. 그의 도발 섞인 말투는 여전했다. 결국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트 앞으로 나갔다. 바람은 따뜻했고 햇살은 부드럽게 골목을 감싸고 있었다. 게임이 시작되자 내 몸은 기억하듯 움직였다. 셔틀콕이 공중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내 시선은 자꾸 준호를 향했다. 그가 라켓을 휘두를 때마다, 땀이 이마에서 목선으로 흘러내릴 때마다 묘한 설렘이 가슴 한쪽에 번졌다. 잠시 쉬는 시간, 나는 목이 마르다며 물을 찾았다. 그러자 동네의 한 꼬마가 말했다. 누나, 준호 형네 집에 가면 시원한 물 있어요. 그렇게 나는 준호의 집 앞까지 갔다. 대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마당 한쪽에 호스가 감겨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물을 마시려다 집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하은아, 여기서 마셔. 얼음물 있어. 그가 부엌 문턱에 서서 투명한 유리컵 속에서 얼음이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갔다. 그가 컵을 건네는 순간 손끝이 스치며 작은 전류 같은 떨림이 전해졌다. 고마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는 벽에 기대 나를 바라봤다. 가볍게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내려앉았고 티셔츠 안쪽에서 느껴지는 온기와 땀 냄새가 묘하게 나를 긴장시켰다. 평소 같으면 대수롭지 않게 넘겼을 감각들이 이상하게도 지금은 하나하나 뚜렷하게 느껴졌다. 우리 예전처럼 자주 보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나는 얼음을 입안에서 굴리며 잠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는 몰랐다. 그 한마디가 오래 잠들어 있던 나의 무언가를 깨울 줄은. 며칠 뒤 퇴근길에 골목 입구에서 준호를 다시 만났다. 그는 손에 작은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는데 안에는 붕어빵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하은아, 딱 마침. 오늘 날씨 쌀쌀해서 사왔는데 같이 먹을래? 그의 말투는 여전히 가볍지만 눈빛에는 묘한 반가움이 번져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와 나란히 걸었다. 붕어빵을 한 입 빼어 물자 따뜻한 파당금이 입안에 퍼졌다. 그 순간
준호가 장난스럽게 내 뺨 근처로 손을 뻗었다. 거기 묻었어. 그의 손끝이 살짝 내 볼을 스치자 이상하게도 심장이 빨라졌다. 집 앞까지 오는 길, 그는 내 걸음 속도에 맞춰 느릿하게 걸었다.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서 차나 한잔 할래? 아버지가 직접 로스팅한 원두야. 나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말 속에 담긴 부드러운 초대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의 집거실은 따뜻한 조명과 나무 향으로 가득했다. 벽 한쪽에는 작은 LP 플레이어와 오래된 재즈 레코드가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잘 다린 남색 한복 저고리가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이건 내가 물었다. 아, 할머니께서 입으셨던 거야? 옛날 것 같지만 이런 디테일이 요즘 다시 유행이래. 그의 손이 부드럽게 옷깃을 펴는 모습에서 이상하게도 묘한 매력이 느껴졌다. 그가 건넨 커피잔은 얇고 투명한 유리컵이었고 안에서 김이 서렸다. 그는 내 앞에 앉아 고개를 약간 숙인 채 나를 바라봤다. 하은아, 예전엔 몰랐는데. 넌 웃을 때 진짜 예쁘다. 나는 당황한 듯 웃으며 커피를 들었다. 뜨거운 향기가 올라와 코끝을 간지렸고 그 순간 손목에 감긴 얇은 은팔찌가 살짝 반짝였다. 준호의 시선이 그 팔찌에 머무는 것을 느꼈다. 그거 항상 하고 다니네. 어릴 때도 있었지? 응, 엄마가 준 거라서. 그는 미소 지으며 컵을 내려놓았다. 난 이런 작은 디테일이 좋더라. 너만의 습관, 너만의 스타일. 시간이 흐를수록 대화는 점점 부드러워지고 웃음이 자연스레 섞였다. LP 플레이어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재즈가 배경이 되어 우리는 오래된 추억과 새로운 이야기를 오갔다. 그가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작은 상자를 들고 왔다. 안에는 섬세한 자개 장식이 있는 머리핀이 들어있었다. 할머니 유품인데.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 나는 손끝으로 머리핀을 살짝 만졌다. 고운 진주빛과 은빛이 조명 아래 반짝였다. 그가 내 쪽으로 다가와 조심스럽게 머리에 꽂아주었다. 그 순간 그의 손가락이 내 귀 뒤를 스치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나는 숨이 잠시 멈춘 것처럼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하은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진중했다. 우리 조금씩 더 알아가도 되지? 나는 눈을 들어 그를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에는 장난기 대신 분명한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그 순간 밖에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이 살짝 흔들렸고 커튼이 부드럽게 우리를 스쳐 지나갔다. 마치 모든 게 예정된 장면처럼 내 마음은 이미 그의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자주 만나게 되었다. 퇴근 후 골목길을 걸으면 가끔 준호가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내 옆을 걸었다. 어느 날 그는 나를 홍대 쪽의 작은 카페로 데려갔다. 외관은 현대적이었지만 안으로 들어서니 은은한 조명과 벽면 가득한 고서적, 그리고 창가에 놓인 작은 분재들이 고즈넉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다. 그는 구석 자리로 나를 안내했다. 마치 다른 세상과 단절된 작은 공간 같았다. 여기 내가 좋아하는 곳이야. 시끄럽지 않고 우리만의 대화가 그대로 머물 수 있거든. 그의 말투는 부드럽지만 그 안에는 미묘한 의도가 숨어 있는 듯했다. 커피가 나왔을 때 그는 내 코트와 목도리를 받으며 옆자리에 걸어주었다. 그 순간 내 어깨를 스치는 그의 손길이 아주 가볍게 남았다. 나는 뜨거운 라떼 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는데 그가 나를 잠시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하은아, 손이 생각보다 작네. 그래서 더 보호해주고 싶어져. 나는 대답 대신 잔에 입술을 댔다. 따뜻한 김이 얼굴을 감싸며 가슴 깊이까지 온기가 스며들었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여전히 내 손목과 손가락, 그리고 내가 무심코 만지작거리는 실버 반지에 머물러 있었다. 넌 항상 이런 얇은 반지를 끼네. 무겁고 화려한 건 불편해서. 난 좋아. 단정하고 깔끔하고. 내 스타일이 딱 드러나잖아. 카페를 나서자 바람이 불어 내 머리카락이 흩날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 고무줄을 꺼내 내게 건넸다. 머리 묶을래? 바람 많이 불어. 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직접 내 머리카락을 모아 낮은 포니테일로 묶어주었다. 손가락이 목덜미를 스칠 때 전해지는 온기에 숨이 가빠졌다. 우리는 그렇게 걸어 그의 집까지 갔다. 마당에는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거실에는 잔잔한 피아노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그날 그는 나를 위해 녹차와 작은 다식 한 접시를 준비했다. 나무 쟁반 위 예쁘게 놓인 녹색과 분홍빛의 다식은 마치 보석 같았다. 먹기 아깝다. 내가 웃자 그는 하나를 집어내 입가에 가져갔다. 그럼 내가 먹여줄게. 입술에 닿는 단맛과 함께 눈을 들었을 때 그와 시선이 맞닿았다. 순간 공기가 달라졌다. 그의 눈빛은 부드러웠지만 깊이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천천히 다식을 삼키고 살짝 고개를 돌렸지만 그는 내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강하지 않았지만 놓을 생각이 없어 보였다. 하은아, 내가 이렇게 가까이에 있는 게 아직도 믿기지 않아.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어 사이사이에 숨이 섞여 있었다. 나는 대답 대신 가만히 손가락을 그의 손 위에 올려놓았다. 그가 미소 지으며 내 손등을 천천히 쓸었다. 마치 시간을 길게 늘리는 듯한 느린 움직임이었다. 그날 밤 우리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대신 시선과 숨결, 그리고 작은 스침들이 대화를 대신했다. 밖에서는 봄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창문에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가 우리 사이의 고요를 감싸고 있었다. 며칠 동안은 바쁜 일정 때문에 준호를 만나지 못했다. 그러다 어느 저녁 퇴근길에 골목 입구에서 그를 우연히 봤다. 그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는데 목소리가 조금 낮고 진지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나 알아서 할게. 짧게 말하고 전화를 끄는 그는 나를 보자마자 표정을 부드럽게 바꿨다. 하은아. 오늘 잠깐 시간 돼?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는 내게서 몇 발짝 앞서 걸었다. 그 뒷모습을 따라가며 조금 전에 그의 표정이 마음에 걸렸다. 그의 집에 들어서자 마당에는 한지 등불이 켜져 있었다. 흐릿한 빛이 바람에 흔들리며 부드럽게 번졌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작은 보자기에 쌓인 무언가가 놓여 있었고 그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풀어내게 건넸다. 이거, 내 생각이 났어. 안에는 섬세한 매듭 장식이 달린 자수 손거울이 있었다. 연한 분홍빛 비단 위에 매화 문양이 수놓아져 있었고 매듭 끝에는 은은하게 빛나는 작은 옥 장식이 달려 있었다. 나는 거울을 손에 들었고 그 안에 비친 내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정말 예쁘다. 근데 왜 이런 걸? 그냥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의 시선은 내 얼굴보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눈가를 더 오래 바라보는 것 같았다.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다. 그러다 문득 창밖에서 낯선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준호야. 얘기 좀 하자. 나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다.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지만 곧 일어나 문을 열었다. 밖에는 키가 크고 말수가 적어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다. 나는 멀찍이서 지켜봤다. 너, 하은 씨랑 무슨 사이야?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거칠었고 순간 골목이 차갑게 식는 것 같았다. 준호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그건 너랑 상관없어.
그리고 하은이는 내 소중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말하지 마. 그 말에 남자의 표정이 굳더니 씩 웃으며 돌아섰다. 그래? 그럼 소중히 잘 지켜봐. 그가 사라지고 난 뒤 준호는 나를 향해 돌아왔다. 미안. 들었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사람이 누구야? 그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예전에 내가 도와줬던 사람이야. 근데 그게 조금 복잡해졌어. 그는 더 말하려다 멈췄고 나도 그 이상 묻지 않았다. 그날 밤 분위기는 이전과 달랐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그 사이에 알 수 없는 벽이 하나 생긴 듯했다. 그러나 차가운 긴장 속에서도 그는 여전히 내 머리칼을 가볍게 쓸어내렸다. 그 손길 속에는 묘한 안도와 집착이 섞여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우리가 점점 더 깊이 얽히고 있지만 동시에 어떤 그림자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다는 것을. 며칠이 지나도 그날 골목에서 본 낯선 남자의 얼굴이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준호는 평소처럼 웃고 장난을 걸고 커피를 내려주었지만 그의 눈빛 속 어딘가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림자가 깃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나를 남산 근처의 한옥 카페로 데려갔다. 달빛이 고즈넉하게 기와를 비추고 종종 들리는 대나무 숲의 바람소리가 밤을 감쌌다. 우리는 마당 끝에 있는 작은 방에 앉았다. 낮은 테이블 위에는 매화꽃이 담긴 작은 도자기 화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는 부드러운 빛의 촛불이 타고 있었다. 차를 마시며 그는 나를 오래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하은아. 그날 그 남자, 사실 나랑 예전부터 엮인 사람이야. 그리고 아마 너한테도 곧 다가올 거야. 그의 말에 나는 손에 든 찻잔을 내려놓았다. 무슨 뜻이야? 그는 잠시 침묵했다. 그 사람은 내가 빚을 갚을 때 도와줬던 사람이야. 하지만 그 대가를 아직 완전히 끝내지 못했어. 그 순간 촛불이 살짝 흔들리며 그림자가 벽에 일렁였다. 내 마음에도 같은 불안이 스며들었다. 준호는 내 손을 잡았다. 내가 다칠까 봐 걱정돼. 그래서 오늘은 꼭 말해야 했어.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나는 그 떨림이 단순한 두려움인지 아니면 결심의 표시인지 알 수 없었다. 바깥에서 갑자기 인기척이 났다. 마당 쪽에서 낮고 무거운 발걸음이 방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문 너머로 그날 봤던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군. 문이 열리자 찬바람이 방 안으로 들이쳤다. 그 남자는 천천히 걸어 들어와 우리를 번갈아 보았다. 좋은 데서 즐겁게 있었네. 그런데 그의 시선이 나에게 꽂혔다. 이 여자는 내가 생각하는 만큼 안전하지 않아.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준호가 내 손목을 잡아 붙잡았다. 그만해. 여기서 무슨 얘기든 끝내자. 남자는 피식 웃으며 말했다. 끝내자고? 준호야, 넌 아직 나한테 빚이 많아. 그리고 그 빚, 이제 내가 아닌 그녀가 대신 갚게 될지도 모르겠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다. 준호가 일어나 남자와 마주 섰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칼날처럼 팽팽했다.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그때 문밖에서 누군가 또 다른 발걸음을 내딛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아주 낮고 그러나 분명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둘 다 물러서. 낯선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확실히 느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아마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